안녕하세요. 오늘도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메처치 수요 역사 배움터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22일, 그다음에 다음이 29일 해서 올해 2021년도의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2번 남았네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노예제도냐? 노예제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연관과 연계성이 있어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 번 받죠.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 역사 속에서 또는 미국의 현실 속에서 가장 큰 도전은 이 인종 문제입니다. 그 인종 문제는 노예제도를 이해할 때, 그 뿌리를 이해할 때 앞으로 해결책을 또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공동체, 편히 표현해서 중간지대쯤에 있는 우리 이민 공동체는 앞으로 이 미국의 이 도전과 또 이 아픔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충돌 속에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계기로서 미국의 노예제도와 그 유산, 이런 제목으로 이제까지 공부를 이어왔습니다. 1863년 1월 1일자로 링컨이 아직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부 지역에서의 노예들을 해방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군사적 행정 절차로서 이제 해방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물꼬를 튼 거죠. 전체 노예제도 그 자체를 법률적으로 폐지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1865년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이미 링컨 대통령이 이제 그 노예제도라는 그 뚝에 금을 가게 하고 구멍을 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Emancipation Proclamation, 노예 해방 선언에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해방된 노예들은 이제 군대에 들어와서 미합중국을 향해서 반란을 벌이고 있는 군대와 남부군대와 싸울 수 있는 싸움의 권리를 줍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죠.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흑인이 백인을 향해서 총과 칼을 들었다는 것은 미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범죄죠. 근데 그것을 이제 권리로 전환시켰어요. 그렇다면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흑인 공동체는 어떻게 이 변화한, 이 정말 역사적인 변화를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명제가 이제 상정됐죠. 이때 프레드릭 더글라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죽자. 우리가 미국의 가치를 위해서 죽으면 미국 우리 거다. 간단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우리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미국의 주류가 되자. 제가 미국에 1975년대에 왔는데 그때부터 들은 얘기예요. 우리는 메인스트림, 미국의 주류가 돼야 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의 주류가 돼야 된다. 그렇죠. 미국의 주류가 된다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미국이 최고로 손꼽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진학을 해야 된다. 그것도 포함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흔히 말하는 비싸고 좋은 그런 동네에 가서 사는 것도 주류로 진입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프로페셔널의 직업을 갖는 것도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엔 그런 요소들을 저도 귀중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성공하자 이런 그런 다짐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역사학도로서의 우리가 미국의 주인과 주역이 된다는 것은 미국이 상징하는, 미국을 떠받치고 있는 그 가치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고의 희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이 사실은 주인의 의미겠죠. 1863년 7월에 역사의 처음으로 흑인들로 구성된 군대가 남부의 노예제도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캐롤라이나에 쳐들어갑니다. 그때 벌인 전쟁의 한 장면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정말 저 역사는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저기서 총칼을 들고 백인을 향해서 총칼을 들었다는 것은 미국 역사 속에서 가장 나쁜 행위가 되죠. 가장 큰 범죄죠.
그런데 그것이 미국을 지키고 미국의 가치를 지키는 아주 귀한 그런 영광의 행위로 전환된 것이 1863년입니다. 그것이 노예 해방 선언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노예 해방 선언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1863년 1월 1일자로 흑인들의 삶이 달라졌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달라졌냐?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이 됐다는 증거를 대라. 이 집을 위해서 내가 죽을 준비가 됐고 죽음의 자리에 내가 갔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 이미지가 저 이제 리토그래프죠. 이게 페인팅은 아니고 저 약간 그 인쇄한 것인데요. 아주 귀한 저는 이미지입니다. 역사의 전환을 저거보다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그 언어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 분석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이맨시페이션과 리버레이션의 차이를 사실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인데요. 이맨시페이션, 리버레이션 사전을 뒤져보시면 우리 그러니까 영한 사전을 보시면 똑같은 첫 번째 번역 단어가 똑같죠. 해방입니다. 해방. 해방인데 이맨시페이션과 리버레이션은 똑같은 해방이라고 번역하지만 상당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맨시페이션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 손아귀, 제가 손아귀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 안경이 있는데 이것을 폈습니다. 이렇게. 때로 자의에 의해서도 펴지고 때로 외적 힘에 의해서도 펴집니다. 그럼 이게 이맨시페이션입니다. 이거 이제 더 이상 제 손아귀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맨시페이트 됐습니다. 자, 우리 여기 배움토에 오늘 선생님들이 계신데 자, 이 상태를 리버레이션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아직도 제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제 손아귀. 제가 언제든지 붙잡으면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리버레이션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가 뛰어봐야 내 손아귀다. 그러니까 네가 뛸 수는 있어요. 뛸 수는 있어요. 뛸 수는 있지만은 뛰어봐야 하는 것은 이맨시페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맨시페이션은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힘이 사라진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가? 진정한 해방인가? 이것은 더 깊이 가야 합니다. 18세면 성인입니다. 부모의 법적 제재권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18세를 넘어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거나 하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더 구사리를 먹죠. 오히려 더 구사리를 먹어요. 너 공부 다 시켰더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뭡니까? 직장 못 잡은 그 젊은이들이 아주 학생 때보다 더 그렇게 학대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자, 이제 법적으로 성인이라고 해서 내가 아무 때나 들락날락 거릴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너가 내 지붕 밑에 타는 동안은 나의 가치와 나의 규례와 규범을 따라야 돼 하는 말씀을 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맨시페이션 됐을지 몰라도 리버레이션 된 거 아니에요. 자, 역사 속에서 이맨시페이션은 가능합니다. 이맨시페이션은 가능해요. 자, 우리 역사에 잠깐 보면 대한제국이 뭐냐? 대한제국이 이맨시페이션입니다. 사실은 이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버레이트 됐습니까? 우리가 해방됐습니까? 더 정확한 손아귀에 우리가 붙잡히죠. 그게 이제 일제 강점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프레드릭 더글라스가 이걸 본 거예요. 자, 이제 이맨시페이션은 이루어졌다. 이맨시페이션을 이뤘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맨시페이션을 이루어졌다. 그럼 여기서 뭘 할 거냐? 리버레이션으로 가자. 리버레이션은 어떻게 가냐? 죽자 이거예요. 저 간단하게 좀 극하게 표현합니다. 죽자. 무엇을 위해서? 그냥 전쟁에 나가서 총바지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이 전쟁의 가치를 우리 흑인들이 지킨다면 그것이야말로 메인스트림 정도가 아니라 메인 허트로 가는 거다. 미국의 소울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매사추세츠를 이제 토대로 흑인 이제 보병 연대를, 그러니까 인펜트리죠. 보병 연대를 만듭니다. 그 번호가 54 이렇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권을
제가 저 허망한 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인생사라는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사가 뭐냐?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아주 포괄적인 그런 우리 인권 문제를 생각하는 우리 동포 공동체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런 꿈이 있는데 그때 이메일 같은 걸 한번 하면은 50살을 거기다 갖다 끼울 생각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상징성을 좀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영화도 볼 것이지만 군대가 군대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총을 드는 것 자체로 범죄행위가 된 사람들이 갑자기 남부의 레벨들을 향해서 이제 링컨은 반란군이라고 봤죠.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데 준비가 돼 있냐라고 이제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무슨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사람을 모읍니다. 사람을 모으는데 그 성서의 표현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의지, 그 결단, 그러나 순종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그림이 그려져요. 아무나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와라. 아무나 와서 총 들고 칼 들고 뭐 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연설을 조금 들어볼까요? 정말 사람 취급받기를 원한다면 이 일을 하자. 미국의 가치를 지키는, 미국의 공동체를 지키는, 미합중국을 지키는 싸움터에 우리 기꺼이 나가자라는 그런 호소를 하죠. 그 글을 우리가 오늘 분석할 것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Emancipation Proclamation은 1863년 1월 1일로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그냥 치고 나가죠. 사실은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처음부터 주장했습니다. 노예주들이 시작한 전쟁에서 노예들이 일어나 나가 싸운다면 그 극적인 가치를 대통령님께서 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링컨이 조심스러웠죠. 흑인의 손에 총을 준다는 것은 정말 링컨에게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프레드릭 더글라스가. 자, 4월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Once let the black man get upon his person the brass letter U.S. 이제 군복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U.S. 그리고 미국이 상징하는 독수리가 여기 그려졌다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And a musket on his shoulder. 총을 어깨에 팔에 들었어요. And bullets in his pocket. 총알이 그의 주머니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때는 이제 총알을 이렇게 놓아서 하는 그런 거였으니까요. There is no power on earth. 이 땅에 어떤 권력이 can deny that he has earned the right to citizenship. 힘차잖아요, 문장이. 힘차는 문장.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이죠. 메인스트림이 뭐예요? 메인스트림이 우리의 여기서는 옷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상징적으로 우리의 가슴 아닙니까? 우리의 가슴에 USA가 떳떳하고 이글은 미국의 역사를 상징하죠. 미국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간주하고 받아들이고 가슴에 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총알을 든다면 그것이 시티즌십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은 쇼라고 있는데 쇼가 또 그 한계도 있습니다. 지휘관들은 다 백인이었어요. 남북 전쟁 때 거의 20만의 흑인들이 이제 유니언 북부에 이제 조인을 해서 싸우는데 오피서들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00명. 그것도 육군에는 없고 그냥 해군도 받아들였으니까 해군은 라인 오피스라고 그래서 필요할 때 이 전쟁터에서 명령을 하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전함을 이제 전함 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기능적 명령 체계 속에서 이제 장교를 임명하는 일은 있었는데 육군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보이죠. 흑인들이 백인의 지휘와 통제 속에서 이제 자기들의 이제 보병 연대를 만들었지만 그런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나 역사 속에서 1000명이
1000명이 남부의 심장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순간이죠. 이제 매사추세츠였기 때문에 또 가능하고요. 저기 모인 1000명이 이제 일부가 이제 저기 있는데 노예도 있었고 도망 나온 노예도 있었고 심지어는 캐나다에서도 왔었고 심지어는 아버지 아들도 또 조연을 했고 프레드릭 더글라스 아들도 둘이 저기 있죠. 루이스랑 찰스가 저기 들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보스턴을 중심으로 결성된 흑인 보병 연대지만 미국에 있는 흑인들의 각계각층의 흑인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Aspirations of different African Americans. 남부를 목화밭을 탈출한 흑인 노예. 이미 자유의 몸인 흑인들. 이런 사람들이 합쳐서 메인스트림으로 가는 길은 미국의 가치를 지키는 그 자리에 내가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다라는 그 철학으로 이제 제54 매사추세츠 보병 연대가 만들어졌죠.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저 중에서 한 650명 정도가 이제 전쟁터로 보내집니다. 자, 우선 잠깐 숫자를 좀 볼까요? 거의 20만이 이제 남북 전쟁에 20만의 흑인이 이제 투입이 됐었고요. 그 중에서 9만 이상이 노예였어요. 9만 이상이 노예였고 이제 북군이 진격해 들어가면 이제 흑인들이 이제 해방됐으니까 법적으로 남쪽에서 볼 때는 아직도 노예지만 북쪽에서 이제 링컨 정부가 노예 해방을 선언했으니까 이제 군대에 조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9만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4만이 죽었어요. 4만이 죽었어요. 그중에서 이제 3만은 이제 전장에서 죽기보다는 이제 질병 같은 거로 많이 죽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아미 육군에 갔고 좀 해군도 있었고 근데 오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이 오피서는 장교는 쉽게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 장교는 제가 이런 군대에 잘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어서 또 조금 어색하긴 한데 직결 처분권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직결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죠. 근데 또 이게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링컨이 또 약속을 했어요. 미국을 위해서 미국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 헌신의 결단에 대해서 동등하게 대접하겠다. 그래서 한 달에 $13를 이제 그 페이로 주겠다, 월급으로 주겠다 했는데 사실은 1864년까지 저게 안 이루어지고 흑인들은 10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3불을 뗐어요. 유니폼 값이라고 해서 3불을 뗐고 백인들은 13불을 주고 그다음에 3불 50전 추가 수당을 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차이를 둔 것은 미국 역사의 아픔이고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300년 만에 흑인이 총칼을 들고 백인의 심장을 향해서 총칼을 겨누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백인들의 불편한 마음을 어느 정도 매만져주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이 많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전투에 투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벽부로 이제 사용하고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상적인 측면과 또 상당히 제한된 현실적 측면을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1864년에는 이제 의회가 이제 동등 조항을 통과시켜서 이제 많이 차이가 줄었지만 어쨌든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선상에 서서 미국의 가치와 미국의 역사를 지켰다 하는 얘기는 하기가 좀 힘들죠. 이때 이제 매사추세츠의 이제 거버너 주지사가 존 앤드류인데 이제 54 보병연대가 이제 퍼레이드를 합니다. 보스턴에 쫙 퍼레이드를 하고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정말 적의 심장부로 이제 내려가기 전에 퍼레이드를 하고 났을 때 이제 주지사가 한 얘기죠. I know not where in all human history 인류 역사상에서 굉장히 크게 얘기하네요. To any given 1,000 men in arms there has been committed a work at once so proud.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1000명의 군인들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이처럼 귀한 사명이 또 있으랴. 이렇게 자부심에
자부심이 넘치는 사명이 또 있으랴 이렇게 얘기했어요. So precious, 귀하고 희망 그리고 영광 이 당신들에게 주어졌다. 열심히 가서 싸워라. 이것은 그냥 적을 향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영광과 자부심과 역사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압축돼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자,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앞에 있습니다. wä그너가 이제 진지를 공격하는 전쟁을 54 보병연대가 하죠.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그냥 돌진해 갔다는 얘기예요. 영화에서도 보고 기록으로도 상당히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 사건은 너무나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흑인들이 처음으로 가서 백인들과 정말 전면전을 벌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쳐들어갔어요. 이게 저녁에 시작했어요. 공부 8시에. Within 2 hours of the 624명이 투입됐는데 저 전면전에 2시간 만에 54명이 죽었어요. 149명이 wounded. 그 다음에 75명이 이제 POW가 됐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런 신문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고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해방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전 가끔 가다가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이 저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남부군은 굉장히 그 요새를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찰스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건 상당히 많았어요. 저기를 하고 들어간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것은 전장에서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처절하고 저렇게 피해가 큰 그런 이제 전투를 할 수 있었던 거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조지 스트롱은 그때 사령관이었어요. 저 작전의 사령관이었어요. 54 보병연대만 들어간 건 아니니까 전체 군인의 이제 사령관인데 in all these severe tests 정말 이거는 난관이었어요. 작전. 이게 군사적인 얘기를 너무 자꾸 드려서 안 되는 시간도 없는데 그 전에 한포 사격을 막 했죠. 엄청난 한포 사격을 했는데 이 한포 사격이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남부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옳은 사령관이라면 더 하든지 더 한포 사격을 더 하든지 아니면 한포 사격이 별로 적을 약화시키지 못했으면 콜 오프 해야 돼요. 다음에 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냥 전진 해버렸어요. Which would have tried even veteran troops. They fully met my expectation. 이게 처음 전투 아닙니까? 처음 전투. 6개월밖에 안 돼요. 6개월밖에. 1월 1일부로 흑인들에게 총칼을 쥐고 군인이 될 수 있게 했고 첫 전면전이 7월이고 6개월밖에 안 된 이 완전히 이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이들이 이 사령관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그런 용맹을 보인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용감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저들은 정말 역사를 바꾼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For many were killed, wounded, or captured on the walls of the fort. 그러니까 성벽을 향해서 그냥 하고 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위에서는 그냥 계속 쏘고 하는데도 그냥 적장도 인정을 했네요. The greater part of our loss was sustained at the beginning of the assault. 그러니까 처음에 공격해 들어갈 때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갔으면 그때 남부군이 제일 많이 이제 사상자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기서 자 신문 기자들도 있었죠. It is absurd to say these men did not fight and were not exposed to perhaps the most deadly fire of the fire. I'm sorry, deadly fire of the war. 저 이제 뉴욕 트리뷴 기자가 그랬네요. 그러니까 저 기사를 이렇게 보면요.
완전히 남부군도 쉬운 군대가 아니죠. 그냥 총격적으로 반격을 한 거예요. 자기 포트 웨그너를 지키려고. 그런데도 그냥 밀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냥. 또 뉴욕 포스트도 이건 나중에 나온 기사예요. No man can pass among these sufferers and not be inspired with the deepest abhorrence of slavery and an unquestionable desire for the freedom of their race. 이들의 죽음 앞을 지나가면서 정말 슬레이브리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게 조악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들을 슬레이브 삼았다는 것이, 이 용감하고 이 역사 앞에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이 사실 앞에 참으로 한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으랴. 이 흑인들이 자유를 원함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싸우고 그들의 희생하고 그들이 역사 앞에서 당당한 그 모습을 보고 뉴욕 포스트가 그렇게 얘기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이들을 노예 삼았지? 400만을. 그렇게도 조금 의역을 한다면 그렇게 됐죠. 부전자전이네요. 루이스 더글라스예요. 왼쪽에 있고 그다음에 찰스 더글라스, 프레드릭 더글라스의 두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글이 아주 깊어요. Saturday night we made the most desperate charge of the war on Fort Wagner. Desperate. 그냥 진격을 한 거예요. 돌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desperate이라는 것은 앞뒤 재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desperate한 건 앞뒤 재지 않고. Losing in killed, wounded, and missing in the assault. 죽고 다치고 여기서 이제 missing 잡혔으니까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300men이 그랬다는 거예요. 반이 그랬단 말이에요. 반이.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산산조각 났지만은 첫 번째 돌격전에서 저 끝에 문장이 참 아름다워요. If I have another opportunity tonight, I will write more fully. 내가 다음에 올 순간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뜻을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Goodbye to all. Goodbye to all. 안녕. 모든 얘기 안녕하고 나서 그 마지막 문장이 참 좋아요. If I die tonight. 또 진격 명령이 내리면 또 가야 되니까. 앞에 한 일을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새를 타고 오르고 막 저쪽에서 막 총알이 막 비오듯 쏟아지는데 또 요새를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If I die tonight, I will not die a coward. 겁쟁이로서 겁쟁이 죽음을 죽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역시 아버지 부전자전이에요.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이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다. 이 죽음은 역사를 바꾸는 죽음이고 짐승이 사람이 되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역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루이스 더글라스가 프레드릭 더글라스의 이제 호소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시간상 제가 다 읽긴 좀 그렇고 사실은 그 호소문이 길어요. 흑인들이여, 봉기하라, 일어서라 하는 그 글이 좀 그런데 좀 보세요. A war undertaken and brazenly carried on for the perpetual enslavement of colored men. 이 전쟁은 노예 제도를 연장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야. 그렇다면 노예들이 가서 거기서 싸우고 희생하고 이긴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겠나 이런 말을 하네요. Only a moderate share of sagacity was needed to see that the arm of the slave was the best defense against the arm of the slaveholder. 노예주를 향한 노예주들이 벌인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는 노예들이 취하자. 많은 사람들이 컴플레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링컨 대통령은 1863년까지 뭐 한 거예요 도대체? 흑인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흑인 해방, 노예제도 폐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 없다가
갑자기 전쟁 중에 이런 선언을 툭 던진 것은 이거 흑인들 이용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단순히 총알바지로 이용하자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프레데릭 더글라스가 그런 비난하지 말아라. Leave it to the future. 그것은 역사학자들이 나중에 답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죠. When the war is over, 전쟁이 끝나고 country is saved, 이 나라가 구해지고 peace is established, 평화가 정착되고 and the black man's rights are secured. 흑인들의 권리가 보장될 때 as they will be. History with an impartial hand will dispose of that and sundry other questions. 이런 잡다한 question들은 이런 역사의 성취가 있으면 그때 다 대답될 것이야. 대답할 것이야. 그러나 그건 잡스러운 질문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링컨에 대해서 불만이 왜 없겠어요. 링컨에 대해서. 링컨은 동등주의자는 아니에요. 평등주의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노예제도를 반대했어요. 그러나 노예제도가 House divided, 하우스를 둘로 갈라서 서로 총질을 하게 만드는 근본 이유가 노예제도이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노예제도를 정리하지 않으면 미국은 영원히 둘로 갈려서 총질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예제도를 증오했어요. 미워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미국의 더 완전한 공동체를 위한다는 역사적 소명의 컨텍스트 안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굉장히 비난을 한 거죠. 당신에게 유니온밖에 더 귀한 게 어딨냐. 자, 노예제도에 대해서 반대한다. Thank you very much. 그러나 노예제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 당신이 흑백의 동등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뭐냐. 뭐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뭐가 되느냐. 이런 비난이 있을 때 프레데릭 더글라스가 있죠. 이 나라가 지켜지고 흑인이 권리를 쟁취하면 이까지 질문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멱살을 잡고 논쟁을 벌일 거냐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죠. Action, action. Not criticism is the plain duty of this hour. 이 시간, 이 시점,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액션, 액션. 결단이요, 결단이요. 머뭇거리지 말자.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The sky is written all over. Now or never.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never, 영원히 이런 순간은 오지 않는다. 말되죠. 전쟁이었으니까 노예주들의 심장을 향해서 총각칼을 겨누지 전쟁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았어요. 저 표현대로. 지금도 흑인은 폭력적이라는 편견 속에서 살아요. 그 폭력이 정당화되고 영광의 수단이 되는 것은 1863년, 1864년, 1865년이 유일해요.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빼놓고. 이게 상당히 앞서가는 생각이죠.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자, liberty won by white man would lose half its luster. 북의 백인들이 가서 싸워줘가지고 북의 백인들이 가서 싸워져서 이 나라가 다시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로 회복된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옆에서 있었는데, 우리는 관중석에 있었는데, 그래 미국이 다시 링컨이 말한 대로 New birth of freedom,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맞이했다고 하자.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백인이 다시 만들어놨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의 주류 의식이 그려져요. 주류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으로 Life, Liberty, Pursuit of Happiness를 만들고 지키고 그것을 향유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면 프레데릭 더글라스는 시민이 무엇이냐? 시민이라고 해서 법적인 citizenship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독설적인 질타를 해요. 흑인들이라고 다 용감한 거 아니다. 우리 중에도 겁쟁이도 있고 머뭇거리는 자도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전쟁에 뛰어드는 것은 백인을 도와주고 총알바지 하는 거고 결국은 이용당하고 우리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자. 어떻게 표현하면 좀 이런 거죠. 야, 우리 좀 대범할 수 있니? 응? 역사의 주역은 대범한 자야.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시비하고 그러지 말자. 그건 나중에 역사가 옳게 기록하기를 바라자. 그리고 지금은 액션, now or never. 이 문장은 참 아름다워서 제가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By every consideration which binds you to your enslaved fellow countrymen and the peace and welfare of our country. 무슨 뜻이냐면요. 노예와 같은 흑인이어도 노예와 자유인이 따로 있었어요. 자유인이 따로 있어요. 그건 천양지차죠. 천지차이죠. 여기 노예고 나는 자유인인데. 응? 그런 차이들에 관계없이 우리가 다 같은 이 역사의 피해자인 흑인이라는 사실 앞에 이제 그 사실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부여잡고 나는 자유인이요 나는 노예인이요 뭐 그럴 필요 없고 우리가 하나라는 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평화와 이 나라의 평화와 안녕 그 다음에 by every aspiration which you cherish for the freedom and equality of yourselves and your children 네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계를 너와 너의 자신을 위해서 꿈꾸는 그 꿈을 바라보면서 by all the ties of blood and identity which make us one with the brave black men now fighting in our battlefields. 지금도 전장에서 싸우는 과거의 노예들 또 흑인들과 그들의 희생을 그들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풀어가는 거죠. 왜냐? 그런 반감이 왜 없었겠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나한테 갑자기 북군에 들어와가지고 싸움을 하라니 왜 그렇게 할 수가 그런 반감이 왜 없겠어요? 도대체 나를 무슨 뭡니까? 캐논파를 뭐라 그러죠? 총알바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사기치고 있네 하는 그런 불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불만은 이것으로 이기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이며 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야 하며 더불어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의 권리와 자유를 향한 그 갈망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이 순간 전쟁에서 희생되어가는 우리 흑인 병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런 거 극복하고 나가자. 이런 얘기예요. I urge you to fly to arms. and smite, 굉장히 성서적인 표현이죠. smite. 구약에 보면은 이제 smite라는 단어가 아주 그냥 멸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없애버리는 거. Smite with death the power that would bury the government and your liberty in the same hopeless grave. 문장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가버먼트를 링컨의 그 가버먼트랑 똑같은 개념이죠. 우리 공동체와 우리를 무덤에 그냥 파 묻어버리려고 하는 이 자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없애버리자. 프레드릭 더글라스의 언어가 그렇게 순화한 부분도 있지만 그 속에 담긴 그 열정과 그 극적인 표현은 굉장해요.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지 않습니까? 그 가버먼트가 지켜줄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생매장하려고 하는 이 힘을 이번에 아주 끝내버리자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열정적인 표현이죠. 굉장히 강력하고. 자, 요거는 제가 그냥 살짝 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레드릭 더글라스가 이때는 약간 과장을 해요. 과장을 한다기보다는 믿었죠, 링컨은. 모든 점에서 모든 측면에서 동등하게 대접하겠다. 백인 병사라 흑인 병사라 하는 것을 약속을 해줘요. 자, 페이는 물론이고 이코입멘트도 그렇고 병기도 그렇고 다 동등하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백인들과 동등하고 싶어? 그럼 전장에서 동등해. 그럼 돼.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 현장에서 동등권이 보장된다면 그것이 바로 동등이야. 그것이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동등으로 이어질 것이야. 확장되고 확대될 것이야. 라는 그런 약속을 좀 하지요.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물론. Your rights and feelings are respected by other soldiers. 그러니까 동지애로서 존경받을 거야 라고 이제 그 이퀄리티, 싸움에서의, 전장에서의, 희생의 순간에서의 그런 동등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뭐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 굳이 우리가 뭐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자, The day dawns. 아침이 왔어요. Morning star is bright upon the horizon. 새벽별이 그냥 쫙 어두운 하늘을 밝히네요. 이거 표현이 굉장히 좋아요. The iron gate of our prison stands half open. Half open. 이거는 이제 조금 링컨의 그 해방 선언이 사실은 반쪽짜리잖아요. 반쪽짜리. 노예제들은 뭐 확실하게 폐지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감옥의 철문이 반쯤 열려 있을 때 이때 그냥 들어가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 제끼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흑인들을 가두었던 그 역사의 차별에 그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릴 때 400만 노예 우리들의 형제들에게 shall march out into liberty. 400만 노예 형제들이 이제 자유를 향해서 그 감옥에서 그 비인간성, 그 학대, 그 노동 착취의 감옥에서 문을 활짝 열고 나오는데 지금 이 문이 요만큼 닫혀 있어요. 사실은요. 요만큼밖에 안 열렸어요. 이것을 확 여는 것은 너와 나 같은 흑인의 역사적 책무다.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그냥 읽죠. 마지막에 The chance is now given to you to end in a day the bondage of centuries. 요 조금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너와 나의 하루의 희생이 수백 년의 차별을 종식시킬 수 있어. 수백 년의 억압을 종식시킬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One day. One day. And to rise in one bound from social degradation to the plane of common equality. 언덕을 향해서 그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 그 고지를 쟁취할 때 뭐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활짝 광활한 대지가 열려요. Common equality with all other varieties of man. 다른 사람과 동등해지는, 평등해지는, 똑같이 존경받는 그런 역사의 대평원이 열린다. 이 언덕을 올라가면. 그렇게 아주 뭐 프레데릭 더글라스 시인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The Almighty has no attribute which can take side with oppressors. 우리의 절대자가 언제 압제자의 편이었니? 이렇게 얘기하죠. 해방의 세상이죠. 해방의 세상이죠. The case is before you.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This is our golden opportunity. 황금의 기회. Let us accept it. 받아들이고 가자. And forever wipe out the dark reproaches unsparingly hurled against us by our enemies. 그동안 내가 흑인이라고 별의별 차별의 언어, 학대의 사고, 착취의 행위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이거 다 종식시키자 이번에. 종식시키자. Let us win for ourselves the gratitude of our country. 이 나라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다. And the best blessings of our posterity through all time. 우리의 후대들이 축복받는 거 아니냐. 이
극적인 희망의 언어는 사실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것이 이제 미국의 아픔이고 도전이고 또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흑인들의 African American presence, 흑인들의 존재 없이 미국이 여기까지 왔을 거라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들의 생산성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spirituality, 그들의 영성, 또 그들의 역사적 소명의식, 우리가 오늘 읽은 거, 이런 것들을 제하고 미국의 역사를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마지막 문장이 역사적 현실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똑바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이 공부의 사실은 마지막의 질문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Let us win for ourselves the gratitude of our country. 이 땅이 이 나라가 우리를 향한 감사와 and the best blessings of our posterity through all times. 영원히 이어지는 우리 후대의 축복이 과연 이 땅에 존재하는가? 굉장한 질문이고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고 이것을 현실로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는 뭘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사실은 American Slavery and its Legacy라는 그런 사실은 굉장히 힘든 우리의 배움의 연장이었죠. 사실 코비드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코미디처럼 표현을 하면 코비다 물러가라 하고 이 배움도 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김 감독님, 또 같이 해주신 우리 배움의 벗들께 정말 그 감사의 마음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저 마지막 문장이 우리의 도전입니다. 과연 이 사회는 저런 엄청난 역사를 거쳐온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 대해서 gratitude of our country and best blessings of our posterity through all times. 저게 정말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우리는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자리가 배움터였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준비한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그냥 좀 빨리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흑인들이 전쟁터로 나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그런 결정이 아니었어요.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제퍼슨 데이비스. 저는 이제 남부의 대통령이었어요. 1865년 4월에 로버트 E. 리 장군이 이제 항복을 함으로써 군사 적대 행위는 멈췄어요. 5월에 이제 데이비스가 사임을 하면서 텍사스로 가서 게릴라전을 계속하자 이랬어요. 남부가 간단한 동네가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졌다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 텍사스로 가가지고 게릴라전을 피자. 그 강한 텍사스에서. 그리고 텍사스로 도주를 했어요. 야반 도주를 했어요. 리치먼드 버지니아가 이제 컨페더레이스의 수도 아닙니까? 남부에. 거기서 텍사스로 도망가겠다고 도망가다가 조지아에서 잡혔어요. 그런데 이 참 역사라는 게 참 그리고 좀 재미있어요. 여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져요. 그러니까 탈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장을 하고 있었다. 근데 여장을 하고 있다가 잡혔다. 근데 이것이 이제 1865년, 1866년에 이게 포토샵이에요. 포토샵. 우리 감독님 깜짝 놀라셨죠? 1865년, 1866년에도 포토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퍼슨 데이비스를 여자의 사진에 합성을 해가지고 저러고 치사하게 도망가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남부군의 수장이 대통령이 저 정도로 치사한 인간이었다라고 해서 저거를 또 찍어가지고 돌린 거예요. 이렇게 프로파간다로. 그러니까 1865년에 이미 벌써 포토샵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역사인데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요. 링컨이 흑인을 해방선언을 하고 그 해방선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군인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나오니까 남부가 기겁을 해가지고 남부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만약에 남부에서 총칼 든 흑인이 잡히면 절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들 출신의 주로 다 보내겠다. 다시 말해서 노예로 다시 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들을 지휘한 북군의 지휘관들은
그것은 범죄 행위로 간주해서. 왜냐? 그건 재산 아닙니까? 재산. 그러니까 도망간 재산을 네가 가지고 군사 행위를 벌였다는 것은 그것은 도적질이다. 따라서 도적질이기 때문에 너는 잡범이다. 그래서 법으로 처벌하겠다. 그 처형하겠다는 얘기까지 이제 여기서 나오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20만이 군대에 들어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흑인 너희들 남쪽에 와서 적대적 군사 행위를 하다가 붙잡히면 노예로 삼고 그다음에 너와 함께 있었던 백인은 범법자로 간주해서 처형을 하겠다라는 것을 공공연히 정책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Robbers and criminals deserving death. 만약에 흑인들을 지휘해가지고 적대적 군사 행위를 한 백인들은 죽이겠어. 이런 얘기가 막 나왔어요. 자, 흑인들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또 non-commissioned officer랑 일반 사병들은 그냥 보내겠다. 뭐 이런 그 좀 약간 divide and conquer, 약간 officer 그다음에 흑인들은 옆에다 놓고 단호하게 처벌하겠어 하고 일반 사병은 집으로 보내겠어 하는 그런 이제 divide and conquer가 이제 조금 나오고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That all black slaves captured in arms be at once delivered over to the executive authorities of the respective states to which they belong to be dealt with according to the laws of said states. 다시 노예화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주로 보내서. 만약에 잡혔다 하면 말은 저렇게 점잖게 해가지고 뭐 주로 보내서 다시 노예화하겠다고 했지만 직결 처분이 많았어요. 현장에서 죽였어요. 자 보세요. 버지니아 전장에서 흑인을 잡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흑인이 루이지애나 출신이야. 그럼 뭐 루이지애나를 어떻게 보낼 건데? 뭐 호송을 루이지까지 이 바쁜 와중에 루이지애나까지 호송을 하겠다고요? 그게 말이 저런 거지. 현장에서 죽이지 않으면 현장에서 노예를 삼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20만이 유니언 아미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미합중국을 위해서 싸웠어요. 물론 다 전쟁터로 보내진 것은 아니고 후방에 남아서 뭐 노동도 하고 했지만은 프레데릭 더글라스의 그 사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많은 거죠. What is citizenship? Citizenship is a person who is willing to die for the nation that made him a citizen. 그 얘기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깊이 우리 이민 역사와 우리 이민 정서 속에 뿌리 내린 소위 말하는 주류의식, 주인의식의 근본은 무엇이냐? 프레데릭 더글라스의 사상을 조금 가져올까요? To what extent are you willing to sacrifice for nation to which you belong? 그 얘기예요. 아주 큰 명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얘기는 이쯤에서 제가 정리를 하고 우리 영어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Glory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제54 매사추세츠 보병연대의 역사를 영어화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지만 말도 안 되는 군대예요. 그야말로 여기서 몇 명, 저기서 몇 명, 노예도 포함되고 한 이 군대를 정예군으로 만들어서 남부의 노예 세력의 심장부로 가서 산화하는 그런 그 내용을 역사적 사실을 그린 그 영화를 우리 한번 같이 감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